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화된 금융정책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부 소액 금액만을 선지급한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강화된 금융정책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주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종전규정, 옛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3자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2018년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부터 가계약의 경우는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강화되는 LTV, DSR 규제는 생활자금 목적의 주담대에도 적용이 되나요? 이번에 강화된 금융정책은 LTV, DSR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제의 범위는 생활자금, 주담대 할 것 없이 모두 포함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LTV가 추가로 더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의 2018년 금융정책 발표 당시에는 LTV가 획일적으로 40%였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9억 이하분과 9억 초과로 나눠서 9억 이하는 여전히 LTV 40% 가고 있고 9억 초과 되는 부분만 LTV를 절반으로 줄여서 2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10억 아파트인 경우는 9억까지는 40%를 적용받고 9억을 초과하는 1억 분에 대해서는 LTV가 20%가 적용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DSR 규제가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2019년 12월 23일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소재, 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 입법 금지에 의해서 12월 23일 행정지도 발표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22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을 하시면 역시 종전규정 LTV 40%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이후에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되는 금융정책은 앞으로 차후의 주택시장의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발표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DSR 규제도 행정지도일인 12월 23일 이후 주담대를 신청하는 분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비대면 신용대출 취급에도 해당 차주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초과 주담대를 보유하는지 확인하고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해야 하나요?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차주 단위로 DSR이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이 신용대출 관련해서 DSR 적용은 바로 이어서 사례를 4가지 정도 들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비은행권의 경우 차주 단위 DSR 적용 기준이 모두 60%로 동일한가요? 현재 비은행권의 경우는 차주 단위 DSR은 60%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표가 나오면서 20년도에 60% 적용되고 21년도에 50%, 22년도에 40% 이렇게 하향 조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DSR 적용 사례를 4가지를 들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 1번입니다. A씨는 2019년 7월 투기가열지구 소재 고가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유 중입니다. 2019년 7월에 주담대를 받아 보유 중입니다. 이러한 A씨가 2020년 1월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경우는 2019년 7월에 주담대를 받았기 때문에 금융정책 발표일 이전이므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판단 시점이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시점입니다. 이 받은 시점이 행정지도 발표일, 규제 시행일인 2019년 12월 23일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2020년 1월 투기가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보유 중입니다. 2020년 1월입니다. 그러한 B씨가 2020년 5월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역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될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분은 B씨는 규제 시행일인 2019년 12월 23일 이후에 고가주택 주담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C씨는 2020년 1월 투기가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2022년 5월 동주담대를 모두 100% 상환하였습니다. 이러한 C씨가 상환 이후인 2022년 8월에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는 또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될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C씨의 경우는 주담대를 2022년 5월에 100% 상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담대가 없는 상태에서 2022년 8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용대출에서는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D씨는 2020년 2월 투기 가열지구 소재 시가 8억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담보대출 신청하는 시점에 시가 8억짜리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거죠. 이후 D씨는 2021년 1월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주담대 취급 당시의 주택가격이 8억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주택가격이 신용대출 신청할 시점에 10억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될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를 판단하는 시점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시점입니다.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분은 주담대 신청 시에 주택의 가격이 8억이라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기 가열지구 소재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 신청 당시의 주택가격 기준으로 차주단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